네, 우리 강영규 매니저님이 마지막에 시선 강탈을 했네요. 이렇게 딱 검지를 치켜 세우면서 내일도 여러분 강력한 펀치라인을 뚫는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위 주제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AACR 관련한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좀 주가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벤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그 암학회 중에서는 제일 먼저 포문을 여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곳이고요. 이제 AAC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ESMO, 그러니까 ESMO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양학 분야에서 전 세계 3대 학술 대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려 2만 명 가까이 오고요. 저희 기자들도 한두 명씩 계속해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관련 정보를 저희한테 보여주기도 하는데,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그래서 5일에서 10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막 흔들리고 아니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올해 첫 암학회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달인데 왜 오늘 이렇게 들썩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기업별로 이제 유한양액 뭐 낸다, 뭐 이렇게 회사 측 말대로 하면 뭐 유한양액뿐만 아니라 뭐 GC셀 이런 여러 회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뭐 내고, 뭐 신라제는 여기에 뭐 학기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야, 이 기대감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레고캠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루닛, Y바이오로직스, 파로스아이바이오, 신라젠 등이 이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이게 어렵네요. YH32367, YH41723.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임순재 교수님, 이게 일단 뭐죠? 이게 면역 항암제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 물질들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이름이 나온 건 아니고요. 관련돼서 이제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약칭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런 AACR 관련된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오스코텍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이제 렉나자와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기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여러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뭐 렉나자가 만약 미국 FDA에 이제 우선 심사를 해서 좀 뭐 지금 뭐 얘기로는 이제 8월 달 이전에 이제 나오는데, 뭐 일부 얘기로는 뭐 6월 달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좀 관련된 주가들이 좀 강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레르기 물질이나 아니면 뭐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마쉬라고 하는 이제 MASH,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간질환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물질을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지금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도 그러니까 유사한 물질로 최근에 임상 2상을 끝냈는데, 이 물질도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 관련돼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한양행은 이런 암학회 얘기뿐만 아니라 렉나자 관련한 모멘텀도 같이 좀 더불어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주가는 좀 윗꼬리를 달면서 곱전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여전히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바이오주가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몇몇 면역 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전
전 세계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신약이 그 특허 만료가 되는 기간이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면역 항암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AD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CMO라고 하는 그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2024년도에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면역 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몇 개 찾아봤더니 뭐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도 있고요. 티움 바이오라는 기업, 그리고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서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과거처럼 테마성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외형 성장을 이뤄갈 수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약 바이오는 2024년도 내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HLB가 아닌가 싶습니다. HLB가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지금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전히 1.63%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윗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아랫꼬리를 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도 한번 볼까요? HLB 제약도 급등하고 있고 HLB도 급등인데 향후에 이거 어떻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에서의 좀 물론 이제 기술 수출이나 뭐 FDA 승리라든지 주요 임상 관련된 부분으로 종목군들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쏠리게끔 만든 두 종목이 저는 HLB 그룹주들과 그리고 알테오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종목군들이 일단은 좀 든든하게 자리를 맞춰주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주요 임상 관련된 부분이나 뭐 FDA 승인이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이벤트가 생길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핫한 게 지금 말씀드린 주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뭐 ABL 바이오, 유한양행,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많지만 시장에서 수급을 쏠리고 있고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학회가 끝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학회 이벤트가 계속 쭉 있는데 요거 끝날 때쯤이면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바이오 대형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그런 쪽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산발을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약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터지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산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중국의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사 수혜까지 물론 그건 직접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굉장히 좀 힘들 때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이 나왔고 뭐 8공장까지 다 가이드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좀 신약이나 좀 급격하게 올라간 거 좀 두렵다라고 하신다면은 바이오는 그냥 묵직하게 산바 하나만 째려보시고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째려봐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야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네. 보충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지난주에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CDMO라고 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권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기업인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지금 뭔가 상반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학회나 모멘텀 있을 만한 이슈들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인하, 그렇게 되면 또 성장률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유입되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할 그런 부분인데요. 오히려 6월 이후에는 더 좀 제약바이오 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승을 즐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으로 즐겨야 되는지 임순재 교수님이 보시는 탑픽 뭐 뭘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여전히 유한양행.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네. 것 같고요. 뭐 한미약품 뭐 M&A 관련된 이슈로 좀 뒤숭숭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의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플랫폼 기술 수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박수호 고수, ADC 다음 타자는 면역 항암제다. 이재규 고수, 예전 바이오가 아니다. 하창원 고수는 6월까지 신약 승인 수출 모멘텀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